저도 이제 공직선거법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다행히 김용태는 후보가 아니고, 또 김용태의 거취가 직접적으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수학 공식이 증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오후 4시에 저 여의도 갑니다. 오실 거죠? 네! 오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오 대표님한테 제가 제안을 합니다. 내일 행사의 이름은 오 대표님 내일 행사의 이름은 김용태 정계 은퇴 선포식. 김용태 정계 은퇴 선포식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약간 현학적으로 말을 돌려서 해야 돼요. 저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5월 9일날 이 자리에서 제가 사전 투표를 얘기하고 권영세를 야단했을 때 키워드가 절차, 과정, 더 프로세스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5월 9일날 저들이 한 짓은 그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짓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10일 새벽 3시에 이사간지까지 저질렀고, 그리고 저 같은 진성장원은 5월 10일 날 이사간 ARS 메시지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반응을 했고, 특정 후보가 된다 안 된다, 누가 당선된다 떨어진다 이런 걸 넘어서 자유민주공화국의 대표적인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야바오꾼같이 행동을 하면 그게 정당의 의원입니까? 아니면 야바오꾼입니까? 야바오꾼! 같이 외쳐주세요. 같이 외쳐주세요. 영세야! 영세야! 야바오꾼이냐! 야바오꾼이야! 영세야! 영세야! 야바오꾼이냐! 야바오꾼이야! 이 절차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선거의 당락 심사랑 상관없이. 저는 이제 이거는 대선과 직접 관계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홍준표를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게 된 게 2017년 겨울입니다. 2017년 겨울이 홍준표 BJ를 했는데, 홍준표 BJ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호적을 탔어요. 그거 자체가 홍준표가 잘못한 일인데, 더 잘못한 일은 뭐냐? 홍준표가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른바 이 바닥 출신들 중에 몇 명을 비대위원장도 시키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도 시켰습니다. 그 비대위원장을 누가 해줬냐? 연세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 이쪽에 이빠른 소리 많이 하시는 양반 유석춘 교수가 했어. 결국 공식적으로 유석춘이 칼질한 거야. 그 다음부터 유석춘 선배가 이 바닥에 얼굴을 못 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가 칼질하면서 남의 손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짓을 한 게 누구냐? 그 앞에 비대위원회 그 어린 여학생 이대 출신 어린 젊은 친구 있었어요. 요새 말하면 2030 여러 명이.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시민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이대 출신 또 있었어요. 이용남. 그 다음에 조봉암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최머시기. 이런 자들을 내세워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호적을 파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제가 조봉암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제가 좀 동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조봉암이 국가에서 나중에 연락을 받아서 북이랑 협력했다 안 했다 다 떠나서 조봉암이 어떤 사람이냐,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945년 8월이 되면요, 우리나라 그 남로만 꽃들은 조국을 소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른바 주의자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소련의 인터내셔널
그거예요. 소련 국제공산당 조직이 조국이에요. 소련에서 낙동을 김일성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로당 골수 공산당원 입장에서는 소련의 명을 받잡고 김일성 진짜 많이 하다가 숙성되는 길을 가든지 혹은 여기서 튀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 남로당 중에 나 저거 그 길 가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튀어나온 게 조봉환입니다. 호남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현직 남로당 살으려고 튀어나온 조봉환을 붙잡고서 농림부 장관을 시켜서 전 세계 최고의 농지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후장료가 한 해에 50%일 때입니다. 그런데 농지개혁을 6.25 직전에 법을 통과시켰는데 호남이 억지로 공작해서 그 남로당, 전직 남로당 내세워서 한 해에 30%씩 5해만 내면은 자기 땅이 되는 농지개혁을 한 거예요. 30%씩 내는 거는 누구한테 내냐? 정부에 내요. 그럼 정부는 누구한테 그 공채 그 가격에다가는 국채를 줘요. 정부가 지주한테 국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 인플레가 살인적이야. 국채는 똑같이 됐어. 그래서 지주들이 하루아침에 삭바느질하는 거짓된 지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후손들 중에 밥벌하는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때 망한 지주 집안 출신들로. 제 후배들 중에서도 그런 집안 출신들 많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성공적인 농지개혁을 연출하는 데에 1등 공신이 누구였냐? 왕년의 공산당, 남로당 핵심이었던 조봉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봉환이가 한민당 지주 세력을 눌러서 그 휴학한 자들을 눌러가지고 농지개혁을 관철시킨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꼼 잡는 게 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이 그거 농지개혁한 덕에 우리가 6.25로 막아낸 겁니다. 농지개혁이 5월인가 돼요. 50년 5월인가 50년 4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농민들이 그게 된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내 공화국이다. 내 땅이다. 왜 빨갱이 새끼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전쟁에 막아진 거예요.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조봉환이가 철딱서리가 없어가지고 뭐 북한이랑 연결을 하고 공작동을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그래서 사용을 당했던 안 당했던 간에 저는 조봉환이 기념사업회에서 불르면 가서 연설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저 집은 딴 것들이 아니어서 그래도 조봉환을 아직도 죽이는구나 라고 좋게 생각을 해줬었는데 그 조봉환 기념사업회 사무총장까지 불러다가 대생 양아치 짓을 한 게 바로 홍준표였습니다. 내가 얘기를 왜 구구절절히 하냐? 김용태 양아치 짓의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이재위의 유석천, 이용남, 여명, 그 조봉환 사무총장의 양아치 짓의 배우는 홍준표였습니다. 그럼 오늘 김용태 양아치 짓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권영태죠. 같이 따라주세요. 영태야! 영태야! 너! 양아치! 홍배우냐! 배우냐! 너! 김용태! 배우냐! 너! 김용태! 배우냐! 이렇게 제가 앞에 2017년 사정부터 6.25서부터 줄줄이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거는 김용태 같은 양아치, 대생 양아치들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배우가 있다. 그때는 그게 홍준표였다. 그래서 홍준표가 다 병신 만든 거예요. 저기 유석준 선배도 병신 만들고, 연영이도 병신 만들고, 지금 이 말하면서 연영이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이용남 씨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심지어는 조봉환 기념사업회 최총장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최혜성인가? 이름도 이제 잊어먹었어. 그 인간들까지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박근혜 호접해야 된다고.
이런 대상스러운 짓을 하도록 만든 총괄배우가 당시에는 홍준표였어요. 그러면 지금 김용태 대생 양아치 짓의 총괄배우는 우리가 제1번 용의자 누굽니까? 권영세입니다. 이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듭 말씀드렸듯이 후보가 누가 되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것과 상관없는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5월 9일날 일어난 일은 뭐냐면 김후보라는 인물이 한 짓은 뭐냐면 죽을 자리를 택한 거예요. 5월 9일날 그렇게 하면 선거 다 깨지고 패배를 해. 그 왜 죽을 자리를 택했는지는 그 유튜브에서 밝혔으니까 그걸 더 자세히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죽을 자리를 택한 겁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기약 없이 고공에서 떠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초대형 그물 안에 떨어져서 살아나거든요. 만메타에서 떨어지는데. 윤 대통령이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초대형 그물의 이름이 우리 아닙니까? 자유공화 시민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도록 만들어줄 줄 알고서 12월 3일에 이미 저질렀을 것 같습니까? 12월 9일도 비슷해요. 일감당 못하면서 뛴 거예요. 그런데 우리 5월 10일 날 당원들이 이거는 절차가 아니야, 이건 프로세스가 아니야, 이건 양아치 짓이야 라고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전 세계 어떤 자유공화국의 주요 정당에 있어서 당 지도부가 대생 양아치 야바오 짓을 했을 때 정말 국힘 당원이라 그러면은 그냥 나이 좀 먹고 약간 신내나고 약간 라떼는 잘 말고 라떼는 밥잘 좀 먹으면 라떼 잘 말고 별로 매력 없고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국힘 당원들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내나지만 성질 들어온 놈도 여전히 신내나는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국힘 당원이라 그러면 좀 이미지가 그렇다고요. 판단력 좀 떨어지고 주체적 판단력 떨어지고 상임위원장이나 당이 가면 그냥 그냥 줄줄 따라가는 순한 양 같고 그게 제가 아는 국힘 당원의 이미지가 그래요. 저도 국힘 진성 당원이지만 아니 세상에 그런 국힘 당원들이 야 이건 야바우 짓이야, 이건 절차가 아니야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때 5월 10일 오후 3시부터 5월 10일 오후 한 8, 9시까지 그 야바우 짓의 총괄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다시 외쳐주세요. 권영세! 야바우 대장! 권영세! 야바우 대장! 권영세! 김용태 배우! 김용태 배우! 저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누가 되든 상관없다, 모르겠다, 나 누구 지지한다 이런 말 다 안 합니다. 제가 공직선거법이 있으니까 그건 유튜브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에서 하면 됩니다. 단지 뉴스 하나는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슬아슬한 얘기라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다 빼고 오프라인에서 인구 한 100만 명 단위에서 모이는 오프라인의 모임과 인구 100만 명 단위 권역이라고 불러보자고요. 같은 권씨라서는 그러네. 권역이라고. 이 권역에서 모이는 오프라인과 그 사람들이 또한 어떤 종류의 온라인 활동, 온라인 손가락 활동을 하는 것과 이게 매트릭스로 하이브리드가 된 주식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대한 후국단에서 가입하세요 해가지고 어떤 그 온라인 협곡조성 활동을 하는
거기에 가입을 했더니 저절로 오프라인에서 자기 동네에서 친구가 생기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동지에도 쌓고 뭐 공명선거도 지원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조직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일 발표됩니다. 내일이랑 월요일날 완전히 돌아가고 우리 오 대표님도 됐고, 이 조직을 제일 앞장서서 이런 조직 필요합니다라고 떠들 사람들의 면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이런 거는 보통 백모 혼자만 해왔는데, 네, 같이 외쳐주세요. 고성고, 고성고, 성찬정, 성평, 그라운드씨, 그라운드씨, 백모. 백모, 여기 이제 몇 명 더 탑티어가 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데들이 줄줄이 붙겠죠. 이 정도면은 우리 자유공화 진영에서는 탑티어잖아요. 네, 사실 적중자리가 없죠. 조회수로만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번역, 인구 100만 단위, 이게 오프라인 캠페인이죠. 또 들고 계시는 공정선거, 이거 오프라인 캠페인이죠. 권영세 주탄 오프라인 캠페인이죠. 또 우리가 포천에 몰려가서 민홍채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정계 은퇴 선포식을 하는 오프라인 캠페인이죠. 내일 오후 4시에 여의도에 가서 민홍채 은퇴 선포식을 하는 오프라인 캠페인이죠. 그런 지역에서 번역에서의 오프라인 캠페인과 전 세계를 넘나드는 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캠페인을 동시에 하고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만들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게 5월 10일 그 당원들의 거사를 보면서 그 당원들이 김문수가 좋아서 꼭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세반은 이거 누가 되든 간에 이런 대세 양아치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이게 당이야? 영세야 들어라! 영세야! 영세야, 그게 당이었냐? 그게 당이냐? 영세야! 영세야, 그게 당이었냐? 그게 당이냐? 그 구역질, 그 위대한 구역질에 의한 거사가 5월 10일이었습니다. 제가 제 세력 차출에서도 밝혔지만 5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2025년 5월 10일, 그로부터 정확히 77년 전에 5월 10일 날 한반도에서 조선 땅에서 사람들이 최초로 자유선거 투표를 했습니다. 그게 50 최초의 재헌후의 소집 투표입니다. 참 묘하지 않아요? 그로부터 정확히 77년이 지난 날 우리 당원들이, 우리 자랑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존중해낸 당원들이 저 야바웃꾼들이 재판으로 조지고 있는 당의 정든 행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딱 77년 만에 거사였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당원 많이 가입하셔야 돼요. 당원 많이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공화국의 민초민주주의를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유일한 희망은 바로 국집에 있습니다. 5월 10일 국집 당원들의 거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음대로 국힘을 찍던 더불다가 찍던 찍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당과 그 공화국을 지켜내는 민초, 자유, 민주주의, 공화 시민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연출되는 프로세스, 정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더 떠들면은 이제 목이 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안 하던 짓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전에는 일주일에 이런 데는 한두 번 나가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요새는
여의도를 하루에 3번도 들어가고 2번도 들어가고 어떤 미팅에 하루에 3번 들어가고 4번도 갑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이런 거 안 하고 살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맞죠? 이번 선거에 한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운명이 걸려 있다. 이번 선거로 내가 당일 투표를 통해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내가 운명적 존재. 네,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영어로 destiny, 그러면 운명이라고만 알 텐데 그 destiny라는 한 단어가 운명적 존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차 뒤에다가 쓰고 다니세요. I am a destiny. 세련돼 보이죠? 내가 운명적 존재다. 네, 우리가 운명을 결정하는 운명적 존재입니다. 한 분 한 분.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홍길동 분신술입니다. 장소 바꾸고 옷 바꾸고 집회 안내 말씀 좀 여쭐게요. 내일 토요일 날 아침 10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한 100m쯤 떨어진 산업은행 후문에서 6.3 대선 공명선거 촉구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위험천만 사전투표, 안심하고 당일투표, 구멍숭숭 사전투표, 정정당당 당일투표. 예,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에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계 은퇴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정계 은퇴 선포식이 열립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입니다. 예, 복장 터지시는 분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